건축구조 총론에서 시험 문제가 출제된다면요. 기본적인 그래서 아파트 여러분 나중에 리모델링 할 때 벽 허물지 말라는 얘기예요. 수직이 오면 되고 땅이 갈라져서 모든 건물이 그 안에 들어가면 무너져. 이게 여러분 철판이에요. 즉 완벽하다는 얘기랑 마찬가지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 문제 14번입니다. 다음 중 분전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거 분전반이죠. 여러분 집안에 있는 분전반을 얘기합니다. 자, 1번. 분계의 길이는 30m를 넘지 않도록 선정한다. 그렇죠. 여러분 이 분전반에서 쓰는 이 분기 회로가 있죠. 회로 길이는 여러분 몇 메타? 30m 이내가 되어야 돼요. 자, 이게 정답인데 1번이 정답인데 같은 표현이 여러분 분전반의 설치 간격은 30m 이내, 분기 회로 길이 30m 이내 같은 얘기입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1번만 틀렸습니다. 자, 그러면 맞는 얘기고, 자, 2번은 뭐가 틀렸는지 볼까요? 자, 분전반은 한 층에 한 층에 되도록 분산, 여러분 분산되면 안 되는 거죠. 어떻게 해요? 집중 설치를 해야 되는 거죠. 집중. 즉, 한 층에는 여러분 한 개가 좋죠. 아니면 그냥 너무 많을 때는 좀 줄이는 게 좋아요. 자, 세 번째. 한 개의 분전반에 넣을 수 있는 분기 회로는 예비 회로를 포함해요. 자, 분기 회로 수죠. 회로 수는 여러분 기본은 20회선. 자, 예비 포함해서 밑에선 20회선. 포함해서 여러분 40회선 이내가 되어야 되는 거죠. 네 번째. 자, 분전반의 주 개폐기. 그렇죠. 여러분, 노, 퓨즈, 자, 브레이커. 또, 뭐, 이걸 흔히 같은 표현, 서킷 브레이커. 자동으로 짜는 여러분, 자동 차단기. 또는 누전 차단기. 또는 배선용 차단기가 자, 분전반에 설치하는 주 개폐기가 되는 건데, 여러분 여기에서 나오는 마그네틱 스위치는 아니죠. 이 마그네틱 스위치는 전동기를 제어하기 위한 전동기 제어용이죠. 그래서 지금 4번 요 표현 때문에 틀렸어요. 5번. 자, 분전반에는 제3종 접촉공사. 이거 맞아요. 자, 그런데 이 3종 접촉공사는 접지선값이 100오hm 이하가 되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5번도 틀렸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밖에 없네요. 자, 문제 15번. 다음 도시교 중 옳지 않은 거. 여러분 도시교입니다. 정답은 여러분 세 번째 있어요. 세 번째. 거기 보시면 노출배선이죠. 노출배선입니다. 네, 여러분 노출배선은 어떻게 가야 되냐면 이렇게 점선으로 가야 돼요. 이게 지금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거 1.4선. 얘는 뭐 하냐면 땅속에 붙이는 지중매설입니다. 뭐라고요? 이게 지중매설. 그래서 지금 3번 틀렸는데, 자, 이런 거 한 번 정도 봐주실 필요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쭉 우리 저 문제를 좀 보시면 되는데, 저는 이제 문제를 어디 가면 24번 좀 볼게요. 문제 24번. 우리 조명에 관련된 얘기인데요. 자, 간접 조명 방식에 대한 특징. 자, 그러면 조명 방식은 크게 직접 조명, 간접 조명 이렇게 있죠. 그래서 자, 직접 조명, 간접 조명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개념이 어떻게 되냐면 볼까요? 자, 여기에 램프가 있습니다. 자, 램프가 있어. 갓을 이렇게 씌우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빛이
90에서 100%가 밑으로 나오고, 저 위로는 보통 0에서 10% 정도가 위로 가는 방식, 직접 조명. 자, 간접 조명은 대부분의 빛이 요 위로 올라가는 거죠. 자, 그래서 90에서 100%가 위로 가고, 자, 밑으로 나오는 거 0에서 10%가 아래로 나오는 게 간접 조명 방식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조명의 효율. 자, 조명의 효율이 직접 조명이 좋은 거죠. 좋다. 조명의 효율이 나쁘죠. 자, 그 다음에 눈부심. 휘도라고 얘기합니다. 휘도. 자, 눈부심이, 휘도가 눈부심이 크죠? 눈부심이 작아요. 자, 그 다음에 분포, 빛의 분포. 분포는 얘는 집중적으로 요 부분만 치나요. 그래서 분포가, 자, 일정하지 않죠? 일정치 않다. 얘는 밝진 않지만 얘가 일정하죠. 밝기. 그렇지만 얘가 밝죠. 상대적으로 어둡죠. 상대적으로 어둡습니다. 그러면 똑같은 밝기를 만들 때 그만큼 설비비가, 얘는 저렴하지만 얘는 고가일 수밖에 없죠. 자, 다음에 음영, 그림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음영이 진하죠. 음영이 연하죠. 이런 특징들 확인하셔야 되는 거죠. 자, 다음에, 그래서, 자, 다음 틀린 거 1번. 작은 면에 고주도를 얻을 수 있는 휘도차가 크다. 여러분, 휘도. 자, 눈부심이라 했죠. 휘도 작죠. 그 다음에, 여기서 여러분 고조도, 밝기를 얘기하는 거죠. 직접적인 밝지만 간접적이면 어둡죠. 그래서 정답 몇 번 있어요? 1번이 지금 틀린 거죠. 자, 두 번째, 벽천장의 반사율을 크게 많이 받아요. 얘는. 이게 반사율이 없으면 빛이 안 나오는 거죠. 자, 세 번째, 거의 대부분의 빛 발산 광속을 윗방향으로, 그렇죠. 90에서 100% 위로 가죠. 자, 눈부심에 우리가 없다. 눈부심 우리가 작고. 다음에, 다섯 번째, 천장, 벽등이 밝은 색이어야 하고 빛이 잘 확산되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5번도 맞죠. 이걸 좀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그런데 문제 26번에 보면 뭐냐면 여러분 건축화 조명에 나와요. 그러면 건축화 조명은 뭐냐면 얘는 기본적으로 간접 조명이에요. 간접 조명에다 여러분 지금은 인테리어 개념 있죠, 우리. 개념까지 합친 게 여러분 건축화 조명입니다. 자, 그래서 모든 특징이 여러분 요 간접 조명, 요 특징을 따라가는 거죠. 그러면 요 간접 조명 특징을 따라간다고요. 이대로 여러분 얘대로 여기가 적용이 되는 겁니다. 자, 1번. 쾌적한 환경을 만들 수 있다. 이거 돈 들어가는 거죠. 두 번째, 조명 효율이 높다고요? 여러분, 조명 효율 어때요? 높은 게 아니라 나쁘죠? 안 좋아? 낮아? 여러분, 그래서 2번이 지금 틀린 거죠. 정답 그래서 2번이에요. 그래서 건축화 조명 항상 간접 조명의 기본 개념을 따라간다고. 그래서 자, 조명 효율이 나쁘니까 그만큼 전기 요금도 많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밝기를 맞추려면 그만큼 많은 램프를 갖다 껴야 되다 보니까 자, 그만큼 설비비도 많아지고 유지보수도 어렵고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빛의 확산, 음영이 부드럽고 눈부심이 적고 현대적인 감각을 준다. 자, 괜찮은 거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음에 자, 여러분 이제 문제 31번 좀 넘어갈게요. 승강기입니다. 자, 엘리베이터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거. 첫 번째, 직류 기열에서 엘리베이터의 감속기는 승강기의 전격 운행 속도가 자, 분당 150m 이상인 경우에 사용된다. 여러분, 직류 기열에서 방식은요, 직류 기열에서 기어가 없는 방식입니다. S 방식인데 얘는 초고속용으로 많이 쓰는데 승강기 운행 속도가 자, 분당 120m.
2 이상이 되면 무조건 뭘 쓴다고요? 직류 기혈해서 방식을 사용합니다. 자, 두 번째. 자, 그래서 여러분 지금 옳지 않은 거니까 1번이 틀린 거죠. 자, 1인당 하중은 무조건 60kg입니다. 자, 1인당 그 무게를 65kg 삼아요. 세 번째. 자, 직렬 배치는 4대를 한도라고. 직렬은 4대. 하고, 5대는 엘코브 또는 대면 배치를 한다. 5대 이상. 대면 또는 엘코브.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 승강기가, 여러분, 요렇게 승강기가 요렇게 예를 들어서 6대가 있어요. 그런데 6대는 이렇게 일렬로, 직렬로 있으면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주냐? 이것을 반반씩 나누자고요. 자, 어떻게 해요? 앞에다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되는 거죠. 이렇게 만들어 놔. 그럼 이걸 뭐라고요? 대면 배치, 엘코 방식.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아셨죠? 이렇게 하자는 얘기입니다. 자, 네 번째, 8대를 초안을 하는 경우에 2개 그룹으로 배치한다. 무슨 얘기냐면, 이게 총 4번 얘기는, 자, 예를 들어서 이게 총 10대야. 그러면 8대를 초과하니까 너 4대까지는 괜찮은데 너 10대 이상을, 그러니까 8대를 초과해버리면 요게 나머지가 요 부분이 이제 없애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걸 한 부분을 갖다가 여기다 설치하지만 한 4대 정도를 다른 쪽에 갖다 설치해 주는 거죠. 분산 배치한다는 얘기죠. 자, 5번째, 이용하기 쉬운 주 출입구 근처 등에 설치하되 대면 배치될 경우 홀의 관통 통로가 되지 않도록 한다. 여러분, 요 주 출입 근처에 하는 건 좋은데 여기서 기다리는 사람들이 이렇게 줄 서 있어. 줄 서 있는데 이 건물을 들어가려고 여기가 통로가 돼. 통로가 되면 이 서 있는 사람하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하고 동선이 충돌이 생기는 거죠. 이러면 굉장히 여기가 복잡해지는 거죠. 이러니까 절대 이 승강기 타고 있는 이 공간들은 절대 사람이 통로가 돼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가장 최악의 경우예요. 그래서 5번 편도 여러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 하여튼 문제 31번은 1번이 틀렸으니까요. 절대 여러분 문제가 같이 나온다는 거 없으니까 이런 내용들을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문제 32번. 자, 엘리베이터의 속도가 정격 속도에 120% 빨라지는 경우. 자, 이상 빨라지는 경우 전동기의 전원을 차단하여 브레이크를 작동시켜 체계적으로 승강기의 속도가 상승하면 비상정지장치를 작동시켜야 한다. 이때 전원을 차단하여 브레이크를 작동시키고 비상정지장치를 작동시키는 장치는 뭐냐고 물어보죠. 결론, 전격 속도 120% 이상, 자, 승강기가 빨라질 때 전원을 차단하는 장치, 그게 바로 뭐였어요? 조속기가 되는 거죠. 이걸 흔히 우리가 가버너라고 표현하죠. 자, 속도가 일정 속도 이상, 평균 속도 이상 넘었을 때 이거 하는 게 여러분 조속기입니다. 그래서 1번이 표현이 틀렸어요. 자, 문제 33번. 자, 카의 하강 속도가 기계 일정 부하 이상이 이르면 정지시키는 장소에서 조속기 동작에서 조속기가 이제 잡았는데 조속기가 문제가 생기니까 또 한 번 정지 신호를 주는 거죠. 엘리베이터를 안전하게 잡아주는 장치로 가이드를 잡아 칼을 정지시킨다. 이거 뭐냐고요? 이게 여러분 지금 5번에 있는 비상정지 장치가 되는 거죠. 요 두 개는 먼저 얘가 작동해서 얘가 승강기를 못 멈추게 해주면 비상정지장치가 작동합니다. 그래서 요 두 개가 연결해서 동작된다고 해서 연동되어 있다라는 표현을 써요. 연결해서 동작합니다. 그래서 요가 못 잡으면 신호를 다시 한번 예를 줘서 승강기를 다시 한번 잡게 해주는, 승강기를 멈추게 해주는 장치,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문제 35번 볼까요?
자, 문제 35번. 에스컬레이터가 교차되는 천장의 밑부분에 협각이 이루어지는 부분은 자, 인접 에스컬레이터의 측하면을 포함해 안전사고 발생 요소가 된다. 이 부분에 대해 승강객의 승객에게 위험 요소를 경고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게 뭐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승강기가 이렇게 지금 내려오고 있어요. 자, 이렇게 내려오고 있다가 이쪽에서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 부분 있죠. 그럼 먼저 뭐냐면 지금 올라가고 여기는 내려온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렇게 승객이 올라가다가 요 부분에 바로 옆에 있는 요 부분에 머리를 이렇게 내밀고 있을 때 잘못하면 이 부분에 머리 때문에 추락이 위험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보면 여러분 다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여기에 달려 있어요.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달려 있어. 얘는 여러분 지금 체인으로해서 왔다 갔다 움직이는 거죠. 요거 물어본다고요. 얘 이름이. 그게 바로 여러분 지금 뭐있어요? 5번에 삼각부 안내판이죠. 이거 얘기합니다. 자, 다음에 문제 36번. 자, 문제 36번입니다. 다음 중 에스컬레이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자, 옳은 거 고릅니다. 자, 1번. 에스컬레이터 수송능력 엘리베이터의 약 2분의 1이 아니라 여러분 에스컬레이터는 엘리베이터보다 훨씬 그 수송능력이 좁습니다. 몇 배? 보통 10배 이상 그 수송능력이 좋은 거죠. 1번 틀렸네요. 자, 두 번째. 에스컬레이터는 기계실 없는 대신 비트가 복잡함. 아니에요. 이 비트가 굉장히 자, 복잡한 건 없습니다. 단순해. 집에 비트층에 들어가면 아무것도 없어요. 자, 그다음에 하중이 특정 층에 집중. 여러분 하중은 특정 층이 아니라 각 층에 분포되는 거죠. 각각의 층에 분포가 돼요. 그러니까 어떤 한 개 층에 설치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각 층마다 설치되면 그 층에 하중이 분포된다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 에스컬레이터의 경우 소비 전력은 엘리베이터에 비해 크고 전동기의 기동 횟수가 매우 많다. 여러분 기동 횟수가 크면 기동입니다. 기동 움직인다는 얘기죠. 횟수가 얘는요 작아요. 왜요? 여러분 에스컬레이터 쓸 때는 여러분 거의 사용 안 할 때만 쓰는 거죠. 한 사람 탄다고 해서 서다 가다 그럴 수는 없잖아요. 자, 그러니까 그만큼 움직였다 가다. 자, 정지 스톱. 자, 정지하고 가고 이런 게 거의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기동 횟수가 작아. 이러면 그만큼 소비 전력이 작게 소모되는 거죠. 3번 편도 틀렸네요. 자, 네 번째. 에스컬레이터는 전동기 기동식으로는 대전류간 전류 변화가 엘리베이터에 비해 적다. 그렇죠. 여러분 기동 횟수가 적다니까 그만큼 이런 거죠. 저 전류 변화가 작아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4번만 정답이 되는 거죠. 옳은 얘기. 다섯 번째, 에스컬레이터의 경사도는 45도 이하, 속도는 분당 30m.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 에스컬레이터의 경사도는 기본적으로 30도 이하입니다. 자, 운행 속도는 분당 30m 이하로 하게끔 되어 있죠. 그래서 자 30도 이하, 그다음에 분당 30m 이하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표현이 틀렸네요. 자, 문제 39번입니다. 자, 예비전원 설비입니다. 가장 옳지 않은 거. 자, 예비전원 설비는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축전지 설비가 있고, 또 하나는 자가발전 설비가 있죠. 자, 그러면 요 축전지는 여러분 배터리가 맞아요. 근데 자가발전 설비는 자, 수전 용량에, 그러니까 한전에서 받는 용량이 보통 10에서 30% 정도입니다. 어떤 데는 20에서 30%에도 상관없다는 얘기입니다. 아셨죠?
근데 문제는 이제 요거들의 각각이 이제 정전이 됩니다. 자, 정전이 됐을 때 이 축전지 설비는 평상시에 충전해 놓고 있어야 돼요. 자, 얘는 정전이 됐네. 그때서부터 충전하고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미리미리 충전이 돼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셨죠? 이때서 충전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자, 최소 얼마 이상이냐면 30분 이상 지속 방전을 할 수 있는 용량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자가 발전 설비. 얘는요, 자, 첫 번째 조건은, 자, 얘는 그러니까 정전이 되면 이 발전기는 그러니까 시동을 거는 시간이 소요가 있어요. 그 소요 시간을 10초 이내에 하라고 나오죠. 자, 그렇지만 30분 이상은 지속 운전을 할 수 있는 용량이어야 됩니다. 자, 문제는 이걸 이제 병용합니다. 병용한다는 얘기는 한 가지가 아니라 두 가지를 같이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병용하는 경우, 자, 축전 설비도 충전을 하지 않는다는 조건이고, 자, 두 번째 조건은, 자, 최소 얘는 20분 이상이면 됩니다. 왜 그러냐고요? 요 두 가지 있을 때 먼저 정전이 되면 누가 먼저 전원 공급해 주냐면 축전지 설비가 전원 공급해 주고 있다가 조금 있으면 이제 발전기가 도니까, 자, 혼자 있을 때는 30분 미만, 두 개 있을 때는 20분만 있어도 충분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발전기가 그 다음에 이제 돌 건데, 자, 첫 번째 조건. 혼자 있을 때는, 즉, 자가 발전 설비만 있을 때는 10초 이내에 가동이 되어야지만, 두 개 같이 있을 때는 이미 지금 충전지, 지금 배터리가 전원을 공급하고 있으니까 좀 서서히 돌아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몇 초? 45초 이내면 돼요. 자, 두 번째는, 나머지 모든 전원은 이상. 방전할 수 있는, 운전할 수 있는 그런 구조여야 되는 거죠. 자, 요 조건을 정리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자, 1번 자가발전 설비 용량은 수전 설비 용량이 약 20% 정도, 10에서 30분이니까 맞죠? 두 번째, 축전지 설비는 30분 이상 계속 방전이 가능해야 되는 거죠. 자, 세 번째, 자가발전 설비는 정전 후 10초 이내 가동하여 30분 이상 전력을 공급할 수 있어야 된다. 맞죠? 네 번째, 예비 전원이 필요한 곳은 엘리베이터, 소화형 펌프, 병원 등 이런 게 필요하다는 얘기죠. 다섯 번째, 축전지와 자가발전 설비를 같이 병용하는 경우는 자가발전 설비는 30초 이내에 가동해야 되는 게 아니라 몇 초요? 45초. 그래서 정답이 지금 이 표현이 틀려 있네요. 그래서 5번이 틀렸다는 얘기죠. 자, 다음 문제를 한번 좀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 40번. 다음 중 필요 설비에 관한 설명 중 바르지 않은 거, 필요 설비죠. 첫 번째, 측면 낙뢰를 방지하기 위하여 높이가 60m를 초과하는 건축물 등은 지면부터 건축물의 높이의 4분의 3이 아니죠. 여러분, 이렇게 60m를 초과하는 경우입니다. 자, 건물의 높이가 몇 m라고요? 60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여러분, 요 건물의 높이 몇 분의 몇 지점? 5분의 4 지점. 요 측면에도 이렇게 필요 설비를 갖춰야 된다는 얘기죠. 그게 지금 요 표현이죠. 요 표현이 지금 틀려 있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여러분 지금 1번이죠. 두 번째, 최소 단면적인 피벽이 없는 동선을 기준으로 수레부, 요 부분은 수레부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인하도선, 이렇게 내려오는 선이죠. 이게 인하도선. 자, 그 다음에 접지극. 얘는 전부 다 조건이 어떻게 된다고요? 자, 50mm 이상의 피복이 없는 동선을 기준합니다. 세 번째, 지표 레벨에서 최상단의 높이가 150m를 초과하는 건물은 120m 지점부터 최상단문과 측면에 수레부를 설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3번 지면이 뭐냐면, 여러분 땅의 높이가
몇 메타라고요? 150m를 초과한대. 초과하는 건축물은, 자, 그 높이에 몇 메타? 120m. 그래서 이 측면에다도 여러분 별도로 하는 얘기죠. 결론 여러분 150m에 5분의 4 지점은 120m가 돼요. 같은 얘기입니다. 1번과 3번이 같은 얘기지 다른 얘기는 아닙니다. 자, 네 번째, 도시형 건축물의 맨 윗부부터 최소 25cm. 여기서부터 여기가 법적인 조건은 25cm 이상만 올리면 아무 조건 없어요. 근데 왜 우리 아파트는 올라갔을까요? 여러분, 건물의 보호할 수는 보호 범위가 있어요. 보호 범위 때문에 올라가는 거죠. 비례사비는 제일종 접종사 맞죠? 예. 자, 이런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건들을 여러분 지금 정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저는요, 문제 43번 줘볼게요. 작업면으로부터 높이가 3m인 경우 조명기구를 배치할 때 조명기구 간의 최대 거리는 얼마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자, 이렇게 했어. 자,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 여기 램프가 이렇게 있어요. 또 그럼 너 여기서부터 요 떨어질 거리는 얼마로 하는 게 좋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얘는 지금 요 바닥에서부터 작업면의 높이가 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작업면의 높이를 얼마로 보냐면 3m로 본대요. 너 여기서부터 여기가 몇 m요? 3m로 볼 때, 너 요 간격은 어떻게 되면 1.5h예요. 아셨죠? 여기서 h가 뭐냐면 높이를 얘기합니다. 높이예요. 작업면 높이. 따라서 3m 곱하기 1.5 하니까 얼마예요? 4.5m가 되는 거죠. 그거 있나요? 예. 다행히 있네요. 네 번째.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푸는 문제가 되는 거죠. 다음에 문제 44번. 자, 단상변압기가 요만큼짜리가 3대가 있대요. 자, 문제는 이걸 3대가 있는데 이것을 한 대가 고장났습니다. 그럼 몇 대가 있어요? 한 대가 고장났으니까 결론 2대가 운영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뭐가 똑같으냐면 요거. 자, 여기서 이렇게 있는데 여기가 자 3대가 있는데 한 대가 고장났어. 그럼 뭘로 써요? 요 2개만 쓰자는 얘기죠. 그럼 뭐가 돼요? 여러분 V결선. 즉 이게 뭐하고 똑같은 얘기냐면 여러분 마그네틱 스위치가 하는 역할하고 똑같죠. 자, 그러면 결선돼요. V결선하여 사용하였다. 이때 변압기 출력은 얼마냐 물어봅니다. 그럼 결론 요만큼 있는 거죠. 100kVh가 몇 대? 2대. 자, 그러면 요거 계산 좀 합시다. 100 곱하기 몇 대? 2대. 근데 얘들은 즉 얘 있을 때 전체 요런 몇 프로면 2분의 루트 3만큼만 전원이 공급돼도 돼요. 이거 계산식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원래는 2개니까 200인데 200이 아니라 173 요만큼만 있어도 얘가 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정답은 요거 찾으라는 얘기죠. 몇 번 있어요? 2번에 있는 겁니다. 자, 문제 45번. 자, 다음 점 변압기 용량입니다. 자, 330 요만큼 있을 때 변전실 크기 물어보는 거죠. 여러분 변전실 크기는 이렇게 계산했죠. 자, 3.3 따라서 3.3 루트 330 하면 되는 거죠. 여기 여러분 계산기 두드릴 때 잘 두드리셔야 돼. 계산기. 그러면 여러분 일반 계산기 여러분 요거 두드리는 순서, 누르는 순서 좀 볼게요. 여러분 330을 눌러요. 그 다음에 루트 버튼을 누릅니다. 아셨죠? 이거 안 누르면 안 돼요. 그러니까 밖에서 계산하면 안 돼요. 안에서부터 밖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루트, 자, 곱하기 버튼 누른 다음에 3.3는 하면 나오는 겁니다. 아셨죠? 이렇게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안 나옵니다. 그래서 계산이 약 59.95가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약에서 여러분 60제곱미터
찍으면 정답이겠네요. 4번에 있죠. 자, 이래서 여러분 이번 시간 모두 마칠까 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